세속국가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아나키즘이라고 우리가 쓰게는 되는데,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보았을 때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부분 등이 어떤 자유주의,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고, 아니면 어떤 기존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저항,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아나키즘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마치 이런 무정부주의라는 것의 시대적 기류가 어떤 사회주의에서의 좀 변질된 이미지로 나오게 된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자본주의가 옳다, 사회주의가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국가라는, 정부와 국가라는 것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내년 초에 상당히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자의 주관도 있을 거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추억들에 따라, 기억들에 따라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각자의 정치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는, 이 국가라는 부분은 정부하고는 다른 거죠. 국가 안에는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 이제 국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좋은 걸까요? 작은 것이 좋은 걸까요?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나눠볼 때가 되어 왔고,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떤 영향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정부에 대한 시장 관여가 강한 경우에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정부에 대한 관여가 크다라는 느낌을 만약에 받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기능이 약해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류를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위험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절대 권력이 있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시장에는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정도 선으로만 투자를 해서 최대 이익을 내겠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다라는 거는 알겠으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는 나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받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시장 관여가 제한적이다 라고 의식을 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장 개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게는 되는데, 문제는 말 바꾸기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은 정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을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도 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정부에서도 만약 말 바꾸기가 이어진다거나 뭔가를 주장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고 뭔가 미뤄지고 아니면 합의를 끌어내는데 난항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 이거는 작은 정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도 나중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오다가 잘못되고 나면 여론이 바뀌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 변화를 제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국가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생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그에 대해서는 각자가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그 판단은 예전에 제 책에서 제가 언급드린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은 최소 국가론과 어떤 투자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데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주식시장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으로만 생각해서 보면은요. 작은 정부일수록 그 해당되는 국가의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민간 부분의 투자가 우리는 정부, 기업, 가계 이런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체 이미지에서 정부는 뭐 이럴 거야 라든지 아니면 정부 자체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 사회에서 미국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미국은 오히려 기업에 해당되는 민간에 해당되는 분야가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성장을 쉽게 발견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념적인 분쟁 그리고 패권주의가 강하던 시기 어떤 군사력이 국가의 권력이다라고 믿어왔었던 시기는 정부 주도와의 성장이 불가피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군사력조차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미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처럼 한국 사회는 그냥 영원히 정부의 권력이 큰 사회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거대 담론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